네가 밀어붙였던 거 아니라는 거니?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 지금 이런 애랑 결혼을 해야겠어? 엄마는 솔직히 이런 기센 애랑은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엄마가 누누이 말했잖아. 첫인상부터 싸하고 너랑 잘 안 어울린다고. 근데 계속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굳이 해야 되겠니? 결혼까지 확신도 없다는 애랑? 엄마, 나 은주 아니면 결혼 평생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반대하지 말고 엄마 고집 부리지 마. 은주네 집에서도 반대 한 번 안 하는데 왜 엄마는 내 의견 존중을 안 해주는데? 엄마가 난 평생 좋은 선택만 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 시모는 설득하려고 갔던 길은 결국 두 모자의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모가 강력하게 결혼을 반대하고 계셨고, 저 역시 계속 시모가 반대한다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생각했어요. 남편과 사이가 좋아도 시댁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결혼인데, 처음부터 반대하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남편과 저희 집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행복해했어요. 시댁에서도 시모가 아니라면 다들 반기는 눈치였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았는데 여기에 제가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부모님께서 저희 둘을 불러 갑자기 상가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은주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 정말 눈물이 다 나네.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말이야. 아직 식장 들어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니 어쩌니?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솔직히 우리 딸 결혼할 때 되면 온갖 걸 다 해줘야지 싶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거 있지? 그렇지만 결혼 선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상가 건물 은주한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갑자기 무슨 상가 건물이야. 그런 거 안 줘도 돼. 처음부터 내가 말했잖아. 우리 이렇게 결혼 일찍 하는 것도 양가 도움 안 받고 그냥 간단하게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애초에 갖추고 할 거였으면 지금 결혼 안 했지.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알아서 결혼 준비할 거고 집도 나중에 모아서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서 그럴 필요 없고 그거 엄마네 노후 자금으로 써. 그래도 이건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결혼 선물이야. 네가 태어나고 나서 평생을 생각했던 것이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 솔직히 엄마 아빠는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우리 둘이서 노후 생각해야 할 때잖아. 그래서 항상 혼자 남게 될 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네 곁에 평생 있어주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딸이 편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장모님, 제가 은주 곁에 평생 있을게요. 은주야, 장모님 장인어른이 평생을 준비한 선물인데 이걸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야. 우리가 앞으로 더 잘 살고 잘 지내면 되는 거지. 은주 마음도 알겠지만 장모님과 장인어른 뜻을 우리 거스르지 말자. 알았지? 전 끝까지 엄마 아빠가 주시는 선물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은근히 그 상가 아파트를 받으면서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부모님께서 상가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한 이후부터 남편은 저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곤 했죠.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가보니 시모는 갑자기 상가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할 거냐 묻더군요.
그래도 실속 없는 집안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게 있는가 보네. 아들이 너 상가 아파트 받는다고 했었는데 넌 왜 그걸 받지 않겠다고 해?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건 그렇다 치고 상가 아파트 받으면 당연히 우리 아들 명의로 할 거지? 원래 그런 건 남편 명의로 해야 잘 사는 거야. 괜히 여자 명의로 하면 좋지 않거든. 왜 그걸 예비 남편 명의로 해야 하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걸 받을 생각이 없어요. 부모님이 평생 동안 모으신 돈으로 구입하신 것이고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라고 전 그걸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에 관해 말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준비는 모두 반반으로 할 거예요. 아니 얘가 진짜 미쳤나? 그걸 왜 안 받아? 너도 그 상가 건물 안 받으면 나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허락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안 그래도 모자란 애 들어온다고 내 속이 말이 아닌데 어디서 배우지도 못한 애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랑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기나 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상가 아파트 가지고 오면 내가 너 며느리로 받아들여 줄 테니까 그렇게 해. 그 건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혼을 결정하는 거라면 전 애초에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 건물 받으려고 결혼하는 줄 아세요? 그거 저희 부모님 피땀 흘리며 일하고 번 돈으로 사신 겁니다. 제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시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식으로 결혼 다시 생각한다고 해? 예의를 어디서 밥 말아먹은 거야? 역시나 배운 게 없는 애라서 그런가? 예의까지 없구나? 그나마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시키려 했던 건데 너 그 상가 아파트 건물 안 가지고 오면 절대로 결혼 허락 안 할 거야. 그 상가 아파트 명의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야 할 거야.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당신 아들이랑 나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못 배워먹었을진 모르지만 도리는 알아요. 그런데 아줌마며 아들이며 도리는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거 저 용납 못합니다. 그렇게 시모의 말에 크게 화를 내고 나가려고 하는 걸 잡은 건 부랴부랴 들어온 남편이었죠. 남편은 허겁지겁 들어오더니 시모에게 저도 몰랐던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전 남편의 말을 듣고서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파혼하라고 할 거야? 아니지? 결혼만 하면 장모님 장인어른이 다른 건물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다 망치고 있어. 은주야, 잠깐 진정해.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야. 나 너랑 결혼할 거고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아니 엄마, 만나러 오는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건물을 준다고 하셨어? 설마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하겠다고 했던 거야? 어쩐지 신혼집 어디로 할 거냐고 했을 때 다 방법이 있다면서 말했던 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나 결혼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거라고 한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은주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은 너랑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 그래서 상가 아파트도 주신다고 하신 거고. 솔직히 우리 신혼집으로 내가 지금 자취하는 집에서 시작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서
지금 사시는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어. 두 분이서는 시골로 가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건 두 분 뜻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니 얘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이제야 말해? 은주 너는 오늘 얘기한 건 없던 일로 하자. 안 그래도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도 결혼하면 건물 하나 준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게. 그래도 내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든 건 네 잘못인 거 알지? 예의 없는 건 돈으로도 커버 안 되는 거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 지금까지 뭘 들으셨어요? 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당신네 같은 거지 같은 집안에 내가 결혼할 것 같아? 우리 집에서 한몫 챙기려고 했나 본데 절대 내가 그렇게 안 둘 거거든? 내 발목 붙잡고 제발 결혼해달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할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연애를 하기 전부터 우리 집 배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된 남편은 애초에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모두 파악하고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었죠. 저희 집은 생각보다 알짜배기 집안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직장에 오래 다니시기도 했지만 유산으로 받았던 땅도 많았어서 재산이 꽤 됐던 상황이었는데 저와 연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저에게 아무것도 없는 시기부터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이었죠. 거기다가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셔서 제가 일찍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마디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 당연히 결혼을 밀어붙이니 부모님께서는 평생 원하시던 바를 이루실 수 있어 바로 허락해 주셨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예비 남편은 저 몰래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은근히 결혼 비용에 대해서 한탄을 했고 저 몰래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을 수 있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이 사실을 모두 알고 나서 전 파혼을 선언했는데 예비 남편은 나중에 뻔뻔하게 연락을 해왔어요. 은주야,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솔직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너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답하는 거 예의 없었던 거 알지? 그날 엄마 앞에서 그렇게 똑바로 대든 것도 솔직히 어른들 입장에서는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엄마가 화나서 그냥 감정적으로 대처한 건데 솔직히 이건 둘이 똑같이 잘못한 거니까 이제 그만하자. 뭘 그만하자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당신이랑은 앞으로도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연락 좀 하지 마. 그 얘기하려고 전화 받은 거야. 당신이랑 결혼? 아니 연애도 하고 싶지 않아. 지금껏 날 속이고 우리 부모님 꼬드겨서 재산 가로채려고 했니? 결혼 비용 반반 내자고 해놓고서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결혼 준비하려고 했어? 당신은 나도 기만하고 우리 부모님도 기만한 거야. 왜 이래 은주야. 너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파혼한다는 소식 들으시면 얼마나 충격 받으시겠어. 연세도 많으신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야 되겠어? 부모님을 생각해. 은주 너 파혼한다고 하면 누가 제일 충격받을까? 솔직히 이건 너무 감정적인 대처인 것 같아. 개소리 하지 마. 난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이러는 거니까. 부모님이 평생 피땀 흘려서 벌어둔 돈 아무 상관없는 남한테 다 퍼주게 생겼는데 뭐? 감정적? 거지 같은 게 들러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떨어져. 너한테는 한 푼도 쓰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파혼 책임은 너한테 있으니까 예식장이며 스드메며 위약금 네가 다 내. 아니, 그걸 왜 내가 다 내? 그리고 우리 파혼할 거 아니잖아. 은주야, 너 지금 갑자기 엄마랑 다퉈서 그런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도 이제는 너랑 결혼하는 거 허락하신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나랑 한 번만 더 얘기해보자. 알았지? 내가 건물 갖고 싶어 해서 그래? 알았어. 나 건물 안 받아도 되니까 파혼하자는 소리 좀 그만해. 연기 좀 그만해. 내가 너랑 왜 결혼하니? 거지 같은 게. 건물 갖고 싶어 해서 그렇다고? 그래, 맞아.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집 재산을 넘봐. 네가 우리 집 재산에 뭘 한 거 있다고. 내가 너랑 결혼 안 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해도 너랑은 안 살아. 알았니? 너 그 거지 같은 피 닮은 애 낳을까봐 겁나서라도 너랑은 결혼 안 해. 끝까지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도 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은 마지막까지 본인이 왜 파혼을 당해야 하는지 인정하지 않았고, 제가 너무 감정적이라 그런 것이라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선 전 제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 남편과 파혼하게 된 이유를 알렸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도 그동안 이상했던 예비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와 결혼을 계획하면서 예비 남편은 처가댁에서 건물을 받게 되었다고 이리저리 자랑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거지 같은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할 거라며 말까지 했다더군요. 참 철없고 생각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 파혼을 하면서 파혼 사유를 예비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묻고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간 저에게 예비 시모가 보내왔던 메시지, 통화 녹음이 있었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고, 그렇게 파혼에 대한 위자료는 예비 남편이 다 부담하게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예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신입으로 들어온 어린 여자 직원에게 저에게 한 것처럼 결혼을 밀어붙이다가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었고, 거의 회사 내에서 왕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신입 여자 직원도 집안이 꽤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본성은 달라지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때 파혼하길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 파혼을 선언했을 때에는 슬퍼하셨던 부모님께서도 나중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인정하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저와 행복하게 오래 지낼 생각으로 요즘은 휴가 때 함께 여행 갈 계획 세우고 있답니다.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을 하겠지만 아마 이번 사건이 저에게는 큰 교훈을 주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거 많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